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네, 오늘은 1월 4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마르코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르코 루비오 이 국무장관이 어떠한 얘기들을 어떤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자고요. 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이 미국이 침공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침공이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을 이렇게 또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옵션은 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이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장관한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령, 오큐파이 하는 거, 그 계획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선택권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이제 움직인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베네수엘라에서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군부나 그런 쪽에서 좀 이상한 낌새가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막 억압을 하고 통치를 하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더 강하게 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Boot on the ground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상군을 어쩌면 투입을 해가지고 장기 점령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대한 즉각적이고 이제 긴급한 위협에 대처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은 행동을 할 권리가 이제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요번 이 베네수엘라 공습 침공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의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 가지고 다 행정명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명령으로 거의 독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의회를 지금 거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도 이제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대통령은 행동을 할 권리가 헌법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다. 미국이 비상사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즉각적인 위협에 있다. 이 베네수엘라가 마약을 너무나 많이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다. 마약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그 마약 때문에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해상으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는 그 마약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으로 넘어오는 그 마약들의 한 2%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기는 사실인데 그거를 부풀려 가지고 자신한테 맞게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단순한 제재뿐만이 아니라 석유 격리, 석유 쿼런틴까지 지금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해군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베네수엘라 유조선들을 다 납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 운반선들을 차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압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오일 쿼런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대통령의 이제 자금줄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이것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베네수엘라 이 사건은 미들 이스트랑 전혀 다르다. 중동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This is not the Middle East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베네수엘라 이 사태를 이라크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이제 중동의 사례와
비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선을 이렇게 또 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령을 이렇게 하고 지금 뭐 치고 있는 것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를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라크 전쟁이나 뭐 중동에 있는 그 수많은 전쟁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거기에 오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렇게 또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우리 중동이랑 이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천명을 이렇게 딴 거 있지 않습니까? 먼로 독트린,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에 이란이나 헤즈볼라, 쿠바, 이러한 세력이 영향을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약 카르텔들이 활개를 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묵인을 하지 않겠다. 라는 이 미국의 명확한 목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메리카, 미국의 뒷마당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소리죠.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이제 중동에서 미국의 뒷마당, 미국의 앞마당이라고도 하는 중남미에 영향권을 이제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마두로가 지금 체포가 된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마두로가 이제 축출이 됐기 때문에 빨리 선거를 치러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absur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거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가 이제 축출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통령, 이 베네수엘라에 또 부통령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부통령인 여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로드리게스가 지금 대통령 대행을 맡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마르코 루비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통령 로드리게스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국익에 부합을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는지 아니면 마두로를 따라가지고 이 반미 그런 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또 가는지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통령이 로드리게스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게 더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미 정치권에서 이 민주당에서 어마무시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나라를 침공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의 침공이죠. 뭐 공격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의회를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뭐 행정명령 같은 것들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분노를 이렇게 또 토하고 있다. 라고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 이 척 슈머나 하킴 제프리스, 이런 이제 의원들이 이번 작전에 대해 가지고 그 어떠한 브리핑도 받지 못했다. 우리 민주당은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그런 소리. 이렇게 중대한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분노를 지금 표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대응을 지금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이 의원이 제럴드 허프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정식 나간 짓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해임 절차인 수정헌법 25조를 발동을 하자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언급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캘리포니아 출신의 의원들이 맥신이나 뭐 시스네로스나 이런 이제 의원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제 군사 행동을 한 것은 이거는 임피치블 오펜스이다, 탄핵 가능한 범죄이다 라고 규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탄핵까지 지금 거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이제 끈앞풀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작전은 미국인들을 보호를 하기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라고 하면서 공화당원들은 이제 환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요. 마조리 그린 테일러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틀어진 이 여성 트럼프라고도 했었던 그 마조리 그린 테일러는 나와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베네수엘라를 친 것에 대해 가지고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의 단독적으로 이제 의회를 이제 패싱을 하고 이런 이제 군사 행동을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짐 케인 상원 의원은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을 하는 그런 이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결정들에 대해 가지고 뭐 명령들에 대해 가지고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우회를 하면서 우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냐?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또 이제 1월 31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안 마감 시한을 이렇게 또 앞두고 민주당은 이제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그리고 이제 국가 운영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예산을 차단을 하는 그런 전략을 또 검토 중에 있다. 또 연방정부를 셧다운을 이렇게 또 시키려고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마두로가 축출이 된 것은 저는 뭐 잘 됐다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런데 그거를 하는 그 방식에는 좀 많은 비난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또 이제 임페리얼리즘을 제국주의를 이렇게 또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번 이 베네수엘라 이 사태를 요약을 한 그 기사가 있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 이번 작전을 미국에서는 Absolute Resolve라고 하는 그 작전명을 이렇게 또 부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월 3일에 갑자기 베네수엘라에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군사작전을 이렇게 따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을 해냈다. 그리고 마두로의 이제 부인이 실리아 플로레스도 체포를 했다. 라고 합니다. 이 마두로의 부인이 뭐 실세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세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 부부는 지금 현재 뉴욕으로 압송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르코 테러리즘 그리고 뭐 코카인 밀반입 이런 혐의로 미국 법정에 이제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이제 새로운 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 우리가 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먼러주의, 이 먼러 독트린을 우리는 다시 이제 재해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이제 재해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다른 나라들의 영향이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미국의 뒷마당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가 가장 강력하게 다른 나라들이랑 특히 이제 미국의 적국들이랑 손을 이렇게 또 잡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재가 너무나 빡시게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랑 손잡고 중국이랑 손잡고 이란이랑 이렇게 또 손을 잡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미국의 뒷마당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파나마 침공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때 1989년도에도 그때 이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맡고 있었을 때 파나마에는 독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누엘 노리에가를 이제 그때도 이제 생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생포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때도 1월 3일이었대요. 그래서 날짜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이 독재자를 축출을 이렇게 또 해내면서 미국 법정에 이 마이애미 법정에 이제 세워가지고 징역형을 이렇게 또 때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번 이제 마두로도 아마 이제 비슷한 길을 이렇게 또 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은 항상 이 아메리카, 이 미국의 뒷마당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항상 영향력을 과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수차례 이제 개입을 이렇게 또 했는데 어디를 이제 개입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1847년도에 멕시코에 개입을 했다. 멕시코 시티를 점령을 하고 그때 영토 55%를 강요를 이렇게 또 받았다. 뭐 텍사스 일부, 캘리포니아도 다 미국이 가져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때는 이제 멕시코 시티를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너네 우리한테 개기지 마라고 하면서 땅을 빼앗았다는 그런 소리죠. 여기가 미국의 뒷마당인데 너네가 이제 미국에 이런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게 된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1898년도에는 쿠바에도 이 영향을 이렇게 또 끼쳤다. 독립전쟁에 이제 개입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타나모를 이제 영구히 통제권을 이렇게 또 획득을 했다. 그리고 IT에도 1915년도에 경제보호 명목으로 침공을 하고 그리고 금융권들을 이제 통제를 이제 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도 1964년도에 군사 쿠데타를 지원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콘도르 작전에 이 배후에 있었었다. 배후에서 있으면서 이제 지원을 이렇게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9년도에 파나마 침공 그 사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 독재자를 이제 추출을 이렇게 해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그 비슷한 일을 파나마에서 먼저 이렇게 또 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도 미국이 예전부터 하고 있었었던 그런 제국주의식 그런 행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이제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유럽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유럽에 있는 리더들은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라고 합니다. 유럽 정상들은 우선 이 마두로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마두로가 독재자였거든요. 독재이면서 이제 독재 정권을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또 펼치고 있다 보니까 마두로가 이제 축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있다. 반기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국제법을 이제 무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법을 무시를 하고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행사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이라고 하면은 항상 뭐 정의롭고 이 국제법을 잘 지키고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국제법을 무시를 하고 이 군사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짓밟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을 해 통치를 이렇게도 하고 석유를 통제를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정상들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 정상들은 2024년도에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분명히 마두로가 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두로는 자신의 사람들로 또 막 갈아치우면서 계속해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또 이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정상들은 이번 기회에 베네수엘라를 이제 민주적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리더들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독일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제 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평가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비판을 이렇게 하는 것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크론 대통령, 이제 프랑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독재 종말은 굉장히 기쁘다. 기쁘기는 기쁘지만 그런데 평화롭고 이제 민주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외무장관은 이제 나와가지고 국제법의 근간인 무력 불사용 원칙을 위반을 했다 미국은 라고 하면서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축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독재자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거는 환영을 한다. 그런데 국제법을 이제 무시를 한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이태리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은 방어적 개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너무나 많은 마약들을 이제 집어넣고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우리가 마두로를 이제 축출해낸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어적인 개입이다 라고 하면서 이태리 총리는 정당성을 이제 부여를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총리도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의 이제 법적 효력을 따질 때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손을 이렇게 또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제법을 존중을 해라. 그리고 평화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마약 밀매를 차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격이 없는 이 국가 수반에 대한 정당한 자유권 행사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밀매를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다 갖고 있는데 이 자격이 없는 이 마두로 시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출을 해낸 것이다 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예일대에 있는 이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일대 이제 교수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약 밀매가 침공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국제법상 무력 사용 제한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사력을 이용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국제법을 위반을 한 것이다라고 예일대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군사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축출을 해낸 것이지 않습니까? 뭐 독재자든 이제 아니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는 국제기구나 이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도래를 했다라는 그런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강한 자가 곧 힘이다. 힘이 곧 정의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반응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진짜 미국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는 강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축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우선 이 베네수엘라를 두고 보고 있거든요. 두고 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 대행인인 부통령이 이 대통령 대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것을 우선 내비로 두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차도보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온 로드리게스가 더 전문적이고 다루기 쉬운 파트너로 지금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통령이 미국의 말을 잘 따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로드리게스 이 부통령을 베네수엘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아 마차도가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를 자유의 이제 챔피언이다라고 이제 치켜 세우기는 치켜 세웠지만, 그런데 이 마차도는 이 국가를 통치를 할 만한 그런 존경을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마차도를 지금 배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리아 마차도가 베네수엘라의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배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차도보다는 다루기 쉬운 이 부통령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이 베네수엘라를 통치를 하겠다,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겠다, 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석유의 이권까지 되찾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내리겠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로드리게스 이제 부통령이 어떻게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싸바싸바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로드리게스의 운명도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지금 이 미국의 파워를 이렇게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드리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 돼지가 지금 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여기도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 이 베네수엘라 이 군사 작전 이 앱솔루트 리졸브에 대한 그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전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한테 전화를 이렇게 또 걸어가지고 당장 투항을 해라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고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경고를 블러핑, 허세로 이렇게 치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국제법을 잘 따르는 그런 나라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치지는 않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가짜이다라고, 그 블러핑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라고 치부를 해버렸다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전화를 한 다음에 TV에 나와가지고 춤을 막 췄거든요. 춤을 막 추면서 No crazy war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조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장면을 보고 요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하기로 결심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너 빨리 투항을 해라, 투항을 하고 내려와라, 정권을 빨리 이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마 행동까지 하겠어? 네 라고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조롱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춤같이 그런 춤을 췄다라는 그런 소리, TV 출연을 해가지고 설마 오겠어? 네, 노 크리지 워, 우리는 평화를 원해 라고 하면서 막 춤을 이렇게 또 췄는데 일주일 뒤에 잡혀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CIA 팀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베네수엘라에 잔입을 이렇게 또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철저하게 감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두로가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떤 반려동물까지 키우는지 엄청나게 세세하게 잘 파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패턴 오브 라이프, 패턴 분석까지 이렇게 또 맞춰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또 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 특수부대 있지 않습니까? 특수부대에서는 2011년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때처럼 마두로의 집을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한 세트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들어가지고 수개월 동안 모의 훈련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개월 전부터 이 작전을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작전을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마두로 대통령한테는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투항을 해라, 투항을 한다고 하면은 너 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은 춤을 춰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춤을 이제 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 작전을 실행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특수부대는 두꺼운 강철 문을 뚫기 위한 탄소 절단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까지 마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이 마두로가 분명히 세이프 하우스로 들어갈 게 뻔하다, 이 패닝룸으로 이제 들어갈 게 뻔하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절단을 하는 그런 훈련까지 이렇게도 마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두로가 그 세이프 하우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패닝룸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문을 막 닫으려고 했는데 델타 포스가 와가지고 그거를 막고 이 마두로를 잡아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그 군사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 베네수엘라, 이 카라카스를 완전히 쑥대밭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1월 2일 밤 10시 46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베네수엘라 근처에 이 주둔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군함들이나 뭐 기지들, 여기 한 20개 기지에서 150대 이상의 항공기들, F-22, F-35, B-1 폭격기 이런 것들 150개의 전투기들이랑 폭격기들이 다 발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월 3일이 되자마자 다 막 폭발을 시켜버렸다는 그런 소리지. 우선은 이 스텔스기 있지 않습니까? F-22, F-35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방공망을 다 초토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방공망을 다 초토화를 해버리고, 그리고 발전소를 폭발을 이렇게 또 시켜버려가지고 정정 상태를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전력을 이제 차단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델타 포스, 그 특수부대가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헬기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아파치도 막 뜨고, 뭐 헬기 막 수십 대가 들어가가지고 델타 포스 그 치누크 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가지고 그 델타 포스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야간 안경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들어가서 이 마두로를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정당화를 이렇게 하면서 이 먼로주의, 먼로 독트린을 계속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마약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 아메리카 내에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침없이 군사력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마두로 대통령은 분명히 기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다른 데로 이제 망명을 간다고 하면은, 이 정권을 이제 이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안 잡혔을 텐데, 그런데 이 마두로는 설마 군사력을 쓰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춤을 췄다가 그 춤을 춘 게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춤을 막 추면서
No war, no crazy war 막 했다가 미국으로 압송이 돼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로켓 배송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여기도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타격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마두로를 축출을 해냄으로 해가지고 US oil refiners 미국 이제 정유사들이 승리를 거머쥐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그 정유사들은 그 걸프 해안에 걸쳐가지고 베네수엘라의 그 엄청나게 띡한 거의 탈 수준의 그 헤비 크루드를 정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마두로를 이렇게 또 축출을 해내면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헤비 크루드를 미국이 이제 가지고 갈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유 확보가 엄청나게 이제 쉬워지고 그리고 수익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정유사들은 지금 엄청난 이 승자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정유사들은 지금 패닉에 빠졌다 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측에서 마두로가 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베네수엘라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꽂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또 꽂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한테 이제 마두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돈을 갚는 대신에 이제 돈도 없으니까 돈을 갚는 대신에 원유로 갚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엄청나게 싸게 원유를 사들이고 있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를 엄청나게 싸게 그냥 가지고 가고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석유를 이제 헐값에 이렇게 또 사들였는데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축출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원을 하고 통치를 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원유를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중국에서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살 수 있기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한테 이 베네수엘라 원유 팔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전처럼 헐값에 이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살 수가 없고 이제는 국제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친 게 베네수엘라 자체만 친 게 아니라고 한다고요. 이게 중국까지 같이 쳐버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 영향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는 이제 대미 수출을 하루에 20만 배럴까지 증가를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2배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생산량을 이제 계속 이제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회복을 하기까지는 좀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를 이렇게 또 퍼올리는 그런 이제 장비들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투자를 전혀 하지도 않고 못했다고요. 그냥 이 원유 그 팔아가지고 다 써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유 회사들이 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가지고 이 오일 리파이너리 같은 것들, 오일을 이렇게 또 퍼올리는 시설들을 설치를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뭐 빌리언 달러씩 막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의 그 정치가 안정적이어야지만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이제 돈을 이제 집어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원유가 이제 뽑아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베네수엘라가 좀 이제 지정학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인 이제 위협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보통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은 유가가 이제 폭등을 하거든요. 폭등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석유 공급이 공급 과잉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계속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을 지금 강화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다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가지고 미국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을 하는 여기에서 오일을 이제 엄청나게 뽑아 올려가지고 미국이 그걸 다 먹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당연히 베네수엘라한테 이제 돈을 페이를 하긴 합니다. 페이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거기서 이제 영향권을 이제 갖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오일 패권은 이제 어마무시해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미국은 쉐일 오일로도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석유 생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베네수엘라까지 이렇게 먹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오일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패권은 이제 앞으로 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오늘도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 디테일 뉴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위스에서 1월 1일에 대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그 사망한 사람들 40여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원을 이렇게 또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신원 확인 현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24명의 신원이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16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이 됐다라고 스위스 경찰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 희생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의 희생자들이 이렇게 또 많았다라고 합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었던 사람은 14세 소녀였다 라고 해요. 너무나 좀 이제 가슴이 아프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15살짜리 소녀가 2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16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10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은 충격을 지금 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원을 이렇게 또 확인을 해본 결과 좀 이제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 희생자들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10명, 당연히 이제 스위스에서 일어났으니까 스위스에서 10명의 이제 희생자가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탈리 사람 이제 2명, 에미리트 이중 국적자 1명, 뭐 루마니아 1명, 프랑스 1명, 터키 1명,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희생자들이 이렇게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술집이지 않았습니까? 술집이다 보니까 바텐더가 샴페인에다가 그 폭죽 같은 그 초를 이렇게 또 꽂아가지고, 스파클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꽂아가지고 들고 가던 도중에 그 위에 있었던 구조물이 이제 불에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검찰은 이 바를 운영을 했었던 프랑스인 부부 2명을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방화 혐의로 입건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천장에 방음용 폼, 어쿠스틱 폼을 거기다 붙였다고 합니다. 저도 영상을서 이렇게 봤는데, 아니 불 붙기 굉장히 쉬운 거를 위에다가 붙여놨어. 아무래도 이제 바이다 보니까, 술집이다 보니까 음악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또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플라스틱제 폼을 이렇게 또 붙여놨는데, 이게 규정을 준수를 했는지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준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이게 불이 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쿠스틱 폼이라고 하더라도 불에 잘 안 붙는 거는 재질로 만든 걸로 이제 붙였어야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계속해가지고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40여 명이 죽었는데 아직까지는 24명의 신원만 이제 밝혀졌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자기 자녀들이 신원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진짜 죽은 건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영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국에서는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라고 하는 어느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정기적으로 이제 폭력 사태가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북 아일랜드에서 계속 그런 폭력 사태가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8년도 바그다드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다라고 어떤 교수가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영국에서는 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이슬람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부를 불신을 하고 있는 백인의 영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서 무력해진 국가 조직의 그 세력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세 개의 축에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슬람 인구들, 백인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이 국가 조직들. 그래서 만약에 영국에서 이제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조직들 사이에서 싸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영국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연간 대략 한 23,000여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극단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고부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영국 성인들의 33% 정도가 앞으로 10년 내에 영국 내에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성인들의 3분의 1은 영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총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내전설이 돌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국가 이 영국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영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영국인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자신이랑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랑 거의 만나지 않는 등 지금 이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영국에서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사태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안에 이 영국에서는 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얘기가 이제 영국에서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영국이랑 미국이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영국은 원래 이제 영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이제 백인들이 이렇게 또 살고 있었던 그런 나라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철저하게 이민자들로 이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틀리기는 틀립니다. 틀린데 어쨌든 영국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이슬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다고 하네요. 이 중동에서 아무래도 분쟁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유럽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란에 대한 뉴스도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도 엄청난 혼돈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이란에서 시위가 이제 촉발이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테헤란에 있는 상인들로부터 이제 시위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됐는데, 왜냐하면은 이 이란의 경제가 완전히 폭망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란의 화폐 리알이 갑자기 뭐 폭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되고 있고, 그리고 상인들이 도대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상인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시위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다 번져버려가지고 일반 시민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하메네이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자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종교 통치 시스템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지금 격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메네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경하게 진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총탄을 지금 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까지 최소 확인된 것만 8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들 평화롭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왜 총탄을 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락앤 로디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총탄을 더 이제 쏘게 된다고 하면, 더 강경 진압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군사 개입을 이제 시사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에다가 진짜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군사적 작전을 진짜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이란도 이거 진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이제 긴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는 무모한 도발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 이란은 항상 대기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한테는 안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란 정부는 그 어떤 형태의 외부 간섭도 단호히 거부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란의 사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시위가 격해진 적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이 반정부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란에 있는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있는 거를 지금 벗어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히잡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종교적인 그런 통치자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란의 여성들이 엄청나게 억압을 이렇게 또 받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여성들도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마도 이 이란도 뒤바뀔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가 비가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리면서 이상 기후 때문에 이렇게 또 내렸죠. 어트모스페어 리버 대기의 강, 이 바다가 이렇게 또 뜨거워지면서 바다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수증기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서던 캘리포니아 코스트로 이렇게 또 와서 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내렸는데 그러면서 특히 이제 북부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놀든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이제 베이 지역은 1998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2.5피트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28년 만에 기록적인 만조를 이제 기록을 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 지역은 20년 만에 최악의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라고 합니다. 놀든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들의 사람들은 지금 홍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약을 지금 타고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거밖에도 이제 하이웨이 101 이런 것들이 이제 침수가 됐다고 하고요. 하이웨이 37도 침수가 이렇게 또 되면서 해안 도로들이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28년 만에 기록적인 만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비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내리다 보니까 산타바바라 공항도 폐쇄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활주로가 잠겼다고 해요. 홍수가 이렇게 또 나면서 항공편들이 모두 중단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이제 고속도로 101, 이 서던 캘리포니아 주변에도 이제 폐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진흙더미랑 그리고 침수가 됨으로 해가지고 양방향이 완전히 차단이 이렇게 또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샌 버나디노 이제 카운티나 샌 가브리엘 산맥에서는 산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많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왜 이렇게 더 피해가 이렇게 심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당연히 대기의 강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데 킹 타이드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만조가 기록적으로 지금 갱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또 놓이면서 인력이 강해져가지고 만조가 연중에 가장 높은 상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조도 높은 상태인데 비까지 많이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퍼펙트 스톰이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이렇게 또 입고 있다. 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새해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뉴욕시의 대중교통의 요금이 인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부터 이 뉴욕의 대중교통의 요금이 올랐다고 하네요.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는 2불 90에서 3달러로 10센트 인상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근 열차 같은 것들도 뭐 주간이나 월간 그런 것들도 4.5% 뭐 8% 정도 이렇게 또 인상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통행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 이제 맨하탄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다리를 이용을 하거나 뭐 해저 터널을 이렇게 또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통행료가 7.5%가 상승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어린이 요금은 혜택이 확대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동반 아동에 대해서는 17세 이하는 열차를 1달러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11살까지만 그 이용이 가능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17세 이하 그 이제 마이너들은 메트로 열차를 1달러에 이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조란 맘다니 시장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취임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약을 내건 것 중에 하나가 무료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을 해주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런지 아직은 요금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만 이 뉴욕의 대중교통이 어떻게 바뀔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데일리 메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파산 사례가 지금 급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소규모 스몰 비즈니스들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들의 파산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느냐라는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소기업들, 스몰 비즈니스들에 대한 이제 파산보험 절차가 이 신청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소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입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스트레스가 대기업들한테까지도 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스몰 비즈니스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파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침체 시작일 수도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산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비용 상승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임대료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품 매입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매입가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뱅크럽시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패턴도 변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지금 이 지갑이 굉장히 얇아졌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월마트 같은 그런 이제 저렴한 그런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가장 싼 것만 찾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 K자형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양극형 경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K자형 경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고용 시장도 뚜렷하게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계속 이제 감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도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